저희는 북한에서 갱년기 사춘기를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런 거 학교 몰라요. 때도 저도 물론 사춘기가 있었지만 저희는 부모가 말하면 딱 책이라고 들었고 엄마 아버지가 꽥 소리치면 무서워서 막 도망치고 맞아요. 못 들어오고 밖에서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면서 컸지 벌써 사춘기가 맞아.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밥도 무조건 덜어서 주면 주는 대로 먹었고 근데 여기 오니까 사춘기가 뭐 갱년기 이런 걸 여기 와서 알았잖아요. 물론 사춘기는 부모가 저렇게 뭐 지나가며 보내야 되는 걸까? 저 나름의 정답이 못 찾겠더라고요. 북한에서 뭐 먹고 살기 힘들고 언제 뭐 내가 아픔을 호소하고 가족들에게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다니기도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최수영님 같은 경우도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도 또 놀란 적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당연하죠. 저는 누구보다 병원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탈북했다는 이유로 잡혀서 감옥에서 뭐 엉망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그래 다행이지만 한국에 왔으니까 또 이런 병원 이런 시설에 가서 많이 도움도 받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병원 시스템에 대해 할 말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면 일단 아무개님 간호사들이 붙여주는 그 맞아요. 목소리에 환자를 존중해주는 그게 병이 절반은 녹은 것 같고 맞아요. 집에 가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안 하면 또 여긴 또 민원을 넣을 수 있으니까 막 못하잖아요. 그쵸? 또 민원은 무서워하죠. 국민을 위주로 해서 담보를 만들어 그쵸. 놓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서 그 뭐랄까 그런 데서 일단은 저희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병원 갔을 때 일단은 님부터 시작해서 수납하고 창고에 가서 다 안내가 되고 그리고 링겔 맞을 때도 그거 가지고 화장실 가는 것도 신기해요. 그거 끌고 질질질 끌고 가는 자체가. 링겔 이거 뭐지 그거 뭐 이거 다이로. 서 있는 거 다이로 다이로. 네네네 그거 가지고 다닐 때 맞아요. 너무 신기해. 제 눈에 그게 신기한 거였어. 뭐 저거 뭐 끌고 다니지? 맞아요. 신기하다. 화장실 갈 때도 끌고 뭐 밥 먹을 때도 끌고 다니고.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야 같은 민족인데 이 한국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네, 그래서 병원 가면 진짜 그 수술할 때도 따끔합니다. 따끔합니다. 그딱 집어. 북한은 그런 게 없어. 손에 때 따닥따닥 해도 그 선생이 애 집에서 병 볼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애 키울 때 데리고 갔더니 애가 그때 폐렴이 왔었거든요. 페니실 맞히는데 밭에서 일하다 손 툭툭 털더니 페니실 거서 엉덩이를 팍 쑤시니까 애가 막 놀라. 페니가 알이 쓰리잖아요. 얼마나 돌덩이가 그래가지고 되는데. 독이 들어가서 애이 많이 굶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심지도 마취 없이 주사짜리라가 솜을 막 집어야면 알죠. 그 알코올 솜을 이렇게 핀세트 갖다가 그 부스럼 북한에서는 여기서 이거 그거 들기 뭐라든가 먹는다고 하는 아니 이 상처를 여기서는 뭐라든가 우리는 부스럼이라는데 여기는 아니요, 뭐라든가 여기는 드레시 뭐라고 하던가. 근데 거기는 그 구멍 난 데라 솜을 빈센트를 집에 쫙 뽑아내면 그 실에 고름이 묻어서 흩뜨리더라. 한국은 수술하고 뭐 하고 하게 되면 다 이렇게 처치하고 꼬매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드레싱 해가지고 딱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나도 수술을 해봐서 아는데 북한에서는 심지를 놓거든요. 수술자리. 심지를 놓고 아니요 봉합을 저는 이거 봉합을 안 했어요. 북한에서 네, 북한 봉합 안 했고 다 나올 때까지 그 심지를 놓고 거즈를 대고 이렇게 반창고를 붙이고 집에 와요. 심지는 검지 않아요? 그게 염증이 아니 안 걸봐요. 그런 검지. 심지가 있나 그래서 보다. 신기하다. 이틀에 하루에 한 번씩 그 알코올 이제 처치를 한 거를 하겠네. 그 쓰라린 거를 거기에 넣고 곰물이 거기에 이제 다 맞히게 하고 깊지를 않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썩었을 때는 이 심지 넣어도 덜 아프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새살이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면 그 심지가 점점 약이 적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심지가 이제 안 들어갈 때까지 얘가 나올 때까지 그 심지로 이렇게 여기를 막고 살았어요. 저도 얼마 전에 상처이라 했는데 지금은 깊지도 않아요. 나이론 풀 같은 거 발라요. 저도 깊는 줄 알았는데 안에 풀 발라놓으면 그 풀이 일주일마다 천천히 떨어지면 상처가 다 아물어요. 지금 그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네. 여기는 항생제랑 다 복용하고 주사 맞고 이런 걸로 다 그거를 이제 염증 치수를 다 낮추고 없애잖아요. 북한에서 무식하게 아니라가 막 알코올 소독을 우리는 링겔로 해서 그쵸 항생제로 치료하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막 구멍이 난 소름 데를 끼쳐. 핀세트로 알아. 그 우리가 말하는 알아요. 석유 건너 심지 같은 거 그걸 마취 사정없이 그걸 막 사정없이 참는 거는 본인의 몫이고 그걸 사정없이 그냥 다 들이밀거든요. 그런 거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아픔 하나 통증 하나도 대한민국에서는 얼마나 얼마나 편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받고 있습니까? 주사바늘 와 고통 안 쓰게 따끔합니다. 들어갑니다. 아파요. 근데 또 환자도 왜 그리 많아요?
북한에서는 환자가 없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아픈지 저는 그게 모르겠어요.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병원 가면 바글바글해요.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요. 북한은 여러분 환자가 없어요. 근데 웬만한 병원에 안 가서 그런지도 안 가죠. 모르고 죽기 직전은 내가 참는 거죠 그냥. 그치. 왜냐면 병원에 가도 약 다 돈으로 사야 되니까 그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내 주사를 돈으로 산다 그러느니 참겠다. 그치. 뭐 배탈이 났든 뭐 감기가 왔든 이 정도게 되면 집에서 그냥 상비약을 먹거나 가마치 그냥 태운 물을 마시거나 맞아. 까마치 안 태운 좋은데. 물 이런 거 먹거나 이거 그냥 이걸로 끝나고 정말 나 참다가 도저히 죽을 것 같다 하고 가게 되면 째는 수술이 아닌 이상은 안 가요. 맞아요. 안 가죠. 이손 지금 보면 허물이 있는데 갠술에 이게 골마가지고 이게 있잖아. 갠술에 이게 뜯어져가지고 된장을 처음에 된장이 안 좋대요. 근데 무식한 안 인간이 좋대요. 없고 그래도 아물었어요. 소금물 갖다가 맨날 소금물 갖다 끼얹고. 그 더러운 모래가 툭 썩음에다가 담가가 여기는 죽염을 정제해서 엄청나게 깨끗한 거 거기는 소금이라면 그냥 담가가지고. 네, 야, 근데 너무 소금도 무식했어요. 근데 소금도 없으니까. 볏짚 있고 돌이 가득한 소금. 소금이 없으면 소변물이라가 손이 트면 소변이라 소변물에 손 하면 씻고. 저기 소독이 된다고 맞아요. 해가지고 소독도 사실은 소변물에도 했었던 기억도 저 있고 감옥에서 했어요, 손이 그렇게. 텄을 때 손이 텄을 때도 소금을 했어요. 소변을 볼 때 이렇게 소변에다가 이렇게 손을 담그고 있게 되면 이게 손이 이렇게 너무 춥고 하게 되면 손이 갈라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소변 아물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신기하게 정말 아물더라고요. 아물어요. 내가 본 소변에 손을 이렇게 담그고 있으면 손이 정말 부드러워지잖아요. 해봤어요? 해봤어요. 저는 감옥에서 해봤어요. 좀 그 증산에 해봤어요. 가니까 땀에 손이 트니까 소변 보면서 알이고 이게 째개졌으니까 알이잖아요. 그래도 쓰라리고. 바르고 나면 좀 낫더라고요. 신기하게 낫고 이게 부드러워져요. 암모니아인데 어떻게 낫죠? 소변이 암모니아잖아요. 찌끈한 소금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뭐 부들부들해져. 세수도 했다? 네, 얼굴이 터서. 부들부들해져. 크림이 없잖아. 맞아요, 거기는 맞아요. 크림이 없으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소변 받아서 얼굴에 막 얼굴에, 얼굴 아리고 쓰려. 근데 그러다가 한참 편안해지 한참 있다가 맞아요. 그게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한 게 참 북한에서 이런 게 신기하고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했는데도 그게 치유가 되는 게 참 신기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다 보게 되면 참 많은 일들을 겪고 하는데 한국에 와서 정말 빈 땅이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떨어진 우리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정말 놀랍고 새롭게 느껴지겠지만 대부분이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입던 쓰던 살던 뭐 치장을 하든 마트에 가야 되는데 마트에 가보셨을 때 첫 느낌. 눈이 뒤집어졌죠. 마트가 궁전처럼 보였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뭐 궁전. 대한민국 그 곳곳이 다 그냥 궁전. 왜냐하면 그 1, 2, 3층까지 있는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봤을 때 식품에 내려갔을 때 라면이 왜 그렇게 수백 가지 종류가 돼요? 난 이런도 기억 못 하겠어요. 무슨 진라면 무슨 진라면도 여러 가지고. 신라면 무슨 뭐 새우라면 무슨 짬뽕 뭐 여러 너구리. 가지가 있는데 도대체 이건 어떤 맛이고 이건 어떤 맛인지 다 하나씩 들고 먹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름 처음에는 라면 여러 가지 사다 먹은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진라면을 선택했어요. 제일 서민적인 가격이고 제일 싸고 맛이 편하네요. 내 친구도 너구리 라면은 또 면이 굽다더라. 본인 취향이지만 그리고 계산할 때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쭉 미는 게 나가요. 찍 찍고 그리고 뭐 포인트 하자면 또 숫자를 넣으래요. 처음에는 와 이게 정말 이렇게 이템 어떻게 만들었지? 신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쇼핑백이라 이랬는데 이제처럼 하나 뭐 계산 안 돼서 꽥꽥꽥 들고 생각 없이 가다가 저기요 해가지고 그래 가서 근데 그 이분들은 또 모를 수 있어요 하고 제일 밑에 봤더니 머리 핀 5개 그게 무슨 붙은 게 그걸 몰랐으니까 꺼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계산하고 나온 경우도 있는데 뭐 없는 게 없이 다 있다 보니까 정말 쇼핑하는 재미도 있고 그치. 또 집에서 그 에어컨 값이 많이 나간다고 이마트도 시원하잖아요 여름에. 여러분 정말 좋아요. 저희는 집에서 이마트가 멀지 않다 보니까 제가 혹시 집에 있는 경우 에어컨 켜면 전기세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만 근데 제가 뭐 이마트 안 간 데서 이마트 전기세가 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인지라 너무 오고 이마트 가면 시원하고 구경하는 재미에 가면 거죠. 에어컨이 시원하고 겨울엔 또 뜨뜻해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쇼핑한다 이거죠. 그래서 참 그 뭐지 계산하다가 어떤 게 계산한테 돈 안 신고 왁 해서 에피소드도 있고 어떤 사람이 나가다가 발바닥에 거기에 붙어서 이런 경고음이 울려서 왔던 것도 있고 그래서 칙칙칙 나가면 계산하는 것도 신기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지금은 아주 그냥 그저 편안하게
당연하게 그냥 이제는 그게 하도 적응이 되고 눈에 익혀가지고 신기롭게도 안 보여요 지금은. 그치. 그렇다는 거죠 문제는. 처음에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턱이 떨어질 정도로 구경하고. 그런 것도 신기하지 않으세요? 사시상철 과일과 채소들이 와, 나 사실상 저 김치를 먹는 게 신기해요. 북한은 일정 그 겨울만 딱 먹는데 여기는 사시상철 내가 겨울 김치를 너무 좋아하는 매니아거든요. 사시상철 내가 겨울 김치를 먹는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또 김치 냉장고에 넣으면 쌀도 숙성되고 김치도 그것도 신기하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머리가 좋다. 보면 진짜 해로 내두를 정도죠. 인정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진짜 뿌듯하고. 네. 아,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끝이 없어요. 정말 끝이 없죠. 몇 개월을 얘기했는데 다 못하죠. 정말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와서 살면서 북한에서 살았지만 난 이 정도 이런 것까지는 이렇게 안 먹었다라고 하는 음식이 있을까요? 있지요. 벌레. 벌레. 무슨 벌레? 아니 지금은 세계적으로 바퀴벌레도 나오더라고요. 바퀴벌이요? 바퀴벌레도 열애에서 나온다 하더라고요. 좀 보지는 못했지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혹시 이렇게 시장에 가면 그게 있어요. 이렇게 번데기 있잖아요. 네, 번데기. 난 북한에서는 난 약으로 성충은 먹어봤어요. 근데 북한에서 보면 우리 풀은 캐먹고 배지 뿌리도 캐먹고 그 소나무 이게 뭐야 성기떡. 껍데기 성리떡도 성기떡. 먹어보고 뭐 능쟁이 풀은 먹어봤어도 아무리 배고파도 벌레는 못 먹어봤어요. 근데 여기 보면 시장에서 군뱅이를 이렇게 볶아서 팔잖아요. 처음엔 징그러운데 지금은 보약이라니까 저도 먹고 있거든요. 맛있더라고요. 처음엔 충격이었죠. 왜냐면 어떻게 건강식이라면 여기는 사정 없이 먹을까. 대박이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나 아무리 배고파도 북한에서 벌거지는 안 먹었는데. 근데 여기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나를 위한 건강으로 먹는 거잖아. 건강 때문에. 단백질로 해서. 지금 저도 꽤 잘 먹고 있어요. 저도 아직 번데기는 못 먹어요. 못 먹겠어요? 네. 저는 번데기는 못 먹고 있어요. 먹는데 맛있어요. 번데기가 먹어봤어요. 그렇게 단백질이 엄청 맞아요. 많고 드셔봐요. 먹으면 그냥 없어서 못 중독돼요. 먹는다고는 하더라고요. 맛있어요. 아, 그래요?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적극 추천. 근데 느낌 때문에 그래요. 비주얼이 근데 비위가 약하면 일단은 못 비주얼이 일단은 못 먹겠어. 그럼 저는 그 생고기 먹는 분들 세상에 늘 많이 봤어요. 치킨도 생고기 먹고 저는 간접적으로 접한 거잖아요. 치킨을요? 돼지고기도 생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봤어요? 세상에. 아니 소고기 육회라든가 소고기라든가 그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거고 특정 세상이라든지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별난 분들이 많아요. 아, 정말요? 고기를 생고 먹어요. 그 생걸 막 소금에 찍어 먹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못 그걸 보셨구나. 먹지? 전 못 봤는데. TV에 많이 나왔는데 저는 지금도 깜짝깜짝 왜 이렇게 대한민국 우리나라 분들이 나를 자꾸 깜짝 놀래우지 이렇게? 저를 왜 자꾸 깜짝 살려고 놀래우고 왔는데? 살려고 왔는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너무한데? 세상에 눈 일을 보면 별난 사람들 많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한국 분들도 세상에 눈이 보면서 놀란다. MC들도 놀라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더 놀라겠어요. 아니 그 뭐랄까? 어떤 분은 그 치아가 얼마나 든든하신지 뼈대기도 잘근잘근 다 씹혀요. 빼대기도. 그 랍스타 있잖아요. 그 얼마나 뼈 같은 그것도 일단 그분이 입에 들어가면 다 직행이에요. 다 분쇄기처럼 가는데 치아가 건강하더라고. 그분은 어떻게 뭐 전성적으로 뭔가 뭐 특기를 가지고 태어났나 봐. 우리는 안 되죠. 다 뻥뻥 나가죠 치아가. 가족들도 놀라요. 근데 그분들이 위를 찍었을 때 정상이에요. 근데 우사님들은 조심해라. 그치. 건강을 위해서 자중해라 해서 조절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니 북한에서는 얼마나 놀랄까요? 그렇죠. 쓰러지죠 그냥.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저를 놀려가지고 제가 많이 힘들다는 거. 그만 놀려주세요. 그만 살려주세요 이렇죠. 저 살고 싶어요 이렇죠. 맞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해보고 싶었던 일, 또 지금 앞으로 내가 되고 싶은 뭔가의 꿈과 바라는 것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해보고 싶었던 일. 예. 저는 이게 진짜 주제 넘은 소리 같지만 북한에서 살 때 저는 무역 같은 거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꿈도 야무지죠. 아니요, 해보고 그러니까 싶을 무역 수도 같은 거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해보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와서 우왕좌왕 여기 신기 저기도 신기하니까 그냥 그쵸. 뒷가본적 하니까 이렇게 취해 살았다면 예전부터 든 생각인데 저는 한 사회복지사 같은 거 그러니까 좀 소박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나한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복지사 아니고 뭐 건물 해놓고 네. 이 좀 뭐랄까 사회복지적인 이런 혜택을 사람들한테 활용하면서 알려주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내가 뭔가 좀 만들어 사업을 할 수 있는 관리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자격증 따서 사회복지사가 아닌 나만이 어떤 구림으로 된 사회복지 여러 가지 좀 보면 우리 북한에서 보면 그 독거노인들도 있고 가족이 없이 또 엄마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혼자 온 애들도 많아요. 맞아. 그런 거 보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친구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런 걸 그런 쪽으로 좀 한번 활발하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누문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어떤 일을 찾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나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실제 제가 결국은.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어요. 2년짜리 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고 요양보호사는 이게 그거 쉽지 않대.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마음 따로 머리가 따로 놀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실습할 때 그 어르신들 저는 개인적으로 기저귀 갈 때보다 식사하시다 틀니를 이렇게 빼놓잖아요. 그리고 입가심에 훅 배던 물고 올라와서 이게 그치. 내 마음으로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는데 이게 몸이 반응이 따라하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맞아요. 요양보호사가 오시더니 아이고 비가 약간 못해 이 일을 그때 내가 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적응하는 시간이 꽤 걸리겠다. 사회복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부를 해가지고 2년짜리 뭐 4년짜리 도전해보고 싶은데 개인 사정으로 못하고 있고 2년짜리 졸업해가지고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 하다 보면 북한에는 복지가 얼마나 없어요. 그래서 복지 자체가 그런 건 혹시 없죠. 내가 이런 데 좀 하다 보면 앞으로 많이 쓰임이 되지 않겠나. 여긴 또 고령화 시대잖아요. 뭐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뭐 아동복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은 항상 말도 안 되는 그림 그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왜 말이 안 돼? 뭔가 준비가 된다면 이런 쪽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바람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아유, 들어보면 약간 심리 상담 쪽, 맞아요. 그런 쪽도. 뭐 청소년 지도사랑 심리 상담 뭐 이런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가 있고 탈북민들 중에 이제 어린 친구들이 정말 삼국에서 태어난 친구들 맞아. 또는 북한에서부터 어린 친구들이 오시는 친구들도 많아서 그런 쪽으로도 꼭 뭐 탈북민이 아니어도 맞아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훌륭한 꿈인 것 같아요. 훌륭하진 않고 그냥 저도 가질 수 없는 꿈이죠. 근데 생각이 없으면 그런 것도 맞아요, 못 맞아요. 하는 거라서. 어디 지나가는데 어떤 그 젊은 친구들이 이 두 개라가 어르신에 대한 시스템이 중요하나 어린애에 대한 시스템이 중요하나 이걸로 이거 찍으라는 게 있어요. 이거 붙이는 게 있어요. 저는 어린애 쪽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시냐 하고 또 마이크 대더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은 다 키우는 자식들이 있고 어쨌든 성인이다. 어린애가 엄마한테 방치되거나 이제처럼 버림받았다 할 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애 쪽으로 이거 이 동그라미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랬어요. 어린 친구들은 아직 세계관이 안 섰고 아직 부모인데 많이 기댈 나이다. 그런데 그렇죠. 부모가 방치했다 버렸다면 저는 너무 마음 아프다.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면 어쨌든 어르신들은 성인이고 자식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얘네는 엄마가 있는데 버림받았다면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복지제도가 난 더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하며 아내가 호응해주면서 이렇게 제 말을 들어준 이런 일이 있어요. 작년 때 작년 한 가을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르신들도 물론 케어가 중요하겠지만 나는 그래도 손을 들려면 굳이 어린애들 그쵸. 미성년들 애들 쪽에 저는 한 표를 주고 싶다 해서 그렇게 변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어르신들을 뭐 어떻게 방치한다는 소리는 아니고, 어린 친구들은 지금 발달을 하는 단계고 성장을 해야 되는 단계고 의식관과 이런 것들이 성장을 세상을 해야 잘 몰라, 그렇죠. 그리고. 그걸 성장해 나가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주고 더 많은 잘 성장해서 자라날 수 있게끔 하는 게 참 이게 어렵고도 힘든 질문이기도 맞아요. 한데, 한마디 보태자면 뭐 어르신들은 배제한다 이게 아니고 그쵸, 배제한 다 게 같이 아니지. 복지가 돼 있지만 어느 쪽에도 힘을 실어줘야 되나 할 때 저는 이제처럼 부모한테 학대당하거나 그쵸. 버림받은 애들한테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걸 제 맞아요. 표현을 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말들이 사실 뭐라고 정답은 편견을 가지는 건 없어요. 그냥 아니고요. 저희가 저희들의 생각을 주관적인 그대로 생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방송이 오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지금 4회, 5회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제가 이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늘 하는 질문이죠. 고향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 중에 영상 편지 하나 남기고 싶다라고 하면 또 하나 울컥하네. 남기는 게 있어요.
아유, 이런 질문을 받으는 생각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니, 미리 고마워. 힌트를 안 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굳이 부모님이죠. 그래서 아빠 엄마가 제가 감옥도 갔다 왔고 엄청 그 정말 그 뭐랄까 씩씩하고 건강했던 딸이었는데 그때 한국 기도로 잡혀서 죽다 살았으니까 항상 제가 없어진 날까지 아마 걱정했었을 것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북한에 연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 굳이 영상 편지라면 제가 그러니까 아빠 엄마한테 영상 편지처럼 제가 말씀을 드려야 그렇죠. 되겠죠. 엄마 아빠. 네. 제가 한국식으로 아빠 엄마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아빠 엄마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아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저한테 너무 고마운 곳이고 제가 아마 거기에서는 아마 살았을까 죽었을까 하는 전 정답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딸이 대한민국에서 너무 잘 살고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은 놀라움과 감동과 그리고 문화를 지금 많이 배워가면서 진짜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 저 손자인 저희 아들도 너무 지금 잘하고 있고 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정말 살아주시면 진짜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거기에서는 너무 몰라가지고 사랑한단 말을 제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엄마 너무 사랑하고요.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보고 싶어요. 꼭 그리고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그 힘든 중산 감옥에 있을 때 저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요. 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만날 수 있을지 만나게 될지는 정말 우리가 기약을 할 수는 없지만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이렇게 성장하게끔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함을 전하는 최수양님의 영상 편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방송 최수양님과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오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매번 이렇게 게스트 바뀔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 아무리 비슷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좀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